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위기감 점점 커진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땡땡 정권 곧 파산한다. 이 이야기도 현재까지 나오는 지표를 보면요. 곧 파산할 증권사 당연히 저는 생길 것 같아요.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지만 지원하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15.88%입니다. 굉장히 높죠. 100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적어도 말입니다. 15억 8,800만 원이 연체가 됐다는 뜻이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른 금융사하고 비교해도요. 이게 결코 낮지 않습니다. 1금융권 은행은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제로입니다. 제로. 증권사는 15.88%고요. 보험사도 0.66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축은행은 0.47이고요. 여신 전문 금융기관은 4.2%고요. 여러분 지금 진짜 문제가 된다는 새마을 금고를 포함된 상호금융 0.1밖에 안 됩니다. 대출 연체율이. 증권사가 15.88%로 독보적으로 많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상호금융 안에 새마을 금고는요. 크게 연체율이 크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지금 부동산으로 돌아가면 이게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부동산 PF 대출은 거기는 뭐 새마을금고가 구조조정을 한다. 적어도 30곳 이상을 구조조정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증권사는요. 15.88%면 이게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이게 추세선으로 보면 더 극명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상황이 진짜 좋지 않아요. 증권사는 2020년 말에 3.37%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1년 3.71%로 약간 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10.38%로 늘었는데 3개월 만에 15.88%니까 적어도 5.5%가 더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5.5%가 3개월 만에 더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위기감이 1금융권, 2금융권에 한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뭐 추세를 이렇게 다스리고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축은행도 지금 만만치가 않잖아요. 저축은행도 그죠? 저축은행도 2021년에는 1.2%까지 떨어졌지만요. 2022년에 2.2%에서 2023년 3월 말에 4.2%까지 4.07%까지 올라갔고요. 여신 전문기관이라는 게 결국 캐피탈사입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0년 0.28에서 쭉 올라가서 2023년 3월에는 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권사 연체율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저는 이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진짜 큰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금액으로 봐도 결코 적지 않거든요. 증권사가 5조 3천억 원이니까 다른 데 비해서는 좀 작지만 5조 3천억 원이라는 자체를 놓고 보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5조 3천억 원에 15%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게다가 증권사는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용 보증해 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신용 보증해 준 것도 있습니다. 신용 보증까지 합치면요. 증권사는 진짜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예,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예, 보험사도 43조 9천억 원이죠. 예, 여신 전문 금융기관. 아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도 26조 1천억 원이고요. 저축은행은 10조 1천억 원입니다. 상호금융은 4조 5천억 원이고요. 은행 제1금융권은 41조 7천억 원인데요. 전체가 131조 6천억 원이거든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터지면 진짜 인정사정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위기감은 굉장히 큽니다. 예. 문제는 이게 여러분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0년에 92조 5천억 원이었던 것이 2023년 3월 말에 1분기 말이죠. 131조 6천억 원. 42.3%가 늘었고요. 39조 1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2022년에 130조 3천억 원이었거든요. 이것이 말입니다. 131조 6천억 원, 1조 3천억 원이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기에 늘어난 것은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한다는 뜻은요. 그만큼 금융권에서 부동산 PF 대출의 충격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가 현실입니다. 그중에서도 땡땡 정권이라고 하는데 특정 정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요. 정권사들의 파산이 임박했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물론 정부가 1조 규모의 또 펀드를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1조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서 대처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권사가 가지고 있는 것만 5조 3천억 원입니다. 게다가 지금 저축은행도 지금 불안하죠. 10조 1천억도 불안합니다. 여기에 상호금융 특히 새마을금고가 또 불안합니다. 이게 여러분 PF 대출만 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요. 브릿지론이라고 해서요. 토지를 매입할 때 대출한 금액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까지 감안하면 지금 건설 부동산 관련된 대출은요.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여러분 집값이 올라가는데도 이게 놔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값이 지금 계속 떨어지면요. 건설사들 안 그래도 줄폐업 줄도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도산하면 도산할수록 제2금융권부터 충격이 가해져서요.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그러면서 말입니다. 증권사까지 확장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증권사도 마찬가지로요. 증권사의 어떤 지급 준비 비율이나 또 부실 비율이나 부실채권 비율이나 유동성 비율이나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안 따져보고 그냥 막무가내로 증권사 가만히 있으면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제가 시장을 둘러볼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죠. 부동산의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위기 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위기 온다고 했는데 지금 터졌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작은 단서는요. 그 결과를 반드시 가지고 오더라고요. 대책이 세워질 때는 달라지는데 대책이 세워지지 않을 때는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도 지금 새마을금고는 굉장히 큰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저는 정권사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PF 대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제2금융권도 빌려준 돈을
떼이는 것보다가 어떻게 하든 그 부동산을 살려서 분양을 해서 돈을 회수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출해 준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브릿지론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PF, 본 PF 전에, 본 PF 대출을 받기 전에 브릿지론이 땅을 살 때 빌린 돈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결국은 본 PF로 바꿔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부동산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굉장히 요동칠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자꾸 풀어주거든요. 예, 미분양 어떻게 하든 팔으라고, 건설사 망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2금융권 망하지 말라고 정부가 계속 방향타를 잡아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위협을 저는 커진다 이렇게 봅니다. 항상 제가 조심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작은 단서는요 결국 큰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한번 보는 게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